여러분, 삼성전자 HBM5 뉴스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보통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라졌느냐, 대역폭이 얼마나 커졌느냐, 몇 단으로 쌓을 수 있느냐, 엔비디아가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질문부터 나오죠. 물론 이 질문들 중요합니다. HBM은 이름 그대로 고대역폭 메모리니까 빠른 속도와 큰 대역폭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 HBM5 이슈를 속도만 보고 끝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더 깊게 봐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열입니다. AI 서버는 순간적으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안정적으로 빠른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빠른 제품을 만들어도 열을 못 잡으면 오래 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성능이 잘 나와도 발열이 쌓이고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흔들리면 고객사는 그 제품을 쉽게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5에서 열 관리 기술을 같이 꺼내놓은 건 그냥 기술 자랑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차세대 HBM 경쟁이 단순히 더 빠른 메모리 싸움에서 발열, 전력 효율, 안정성, 양산 신뢰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HBM을 쉽게 생각해보면요, AI 서버 안에서 엔비디아 GPU가 엄청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GPU가 아무리 강해도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GPU 바로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HBM입니다.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아무리 비싸고 강력해도 데이터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HBM은 AI 서버 시대의 핵심 부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밀어주려면 HBM은 더 빠르게 작동해야 하고 더 높게 쌓여야 하고 더 많은 전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이 생깁니다. 결국 HBM 경쟁은 빠르게 만드는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른 상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의 싸움으로 갑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차가 빠르다는 건 중요합니다. 제로백이 빠르고 최고 속도가 높고 가속이 좋으면 멋있죠. 그런데 실제로 오래 달리는 차를 만들려면 엔진열을 잡아야 합니다. 냉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빠르게 나갈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과열이 오고 성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것보다 계속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하루 이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서버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은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전력 효율도 좋아야 하고 열도 잡아야 하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안정성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HBM5에서 봐야 할 부분은 얼마나 빠르냐보다 그 빠른 성능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HBM5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HPB입니다. HPB는 히트 패스 블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HBM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더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길을 따로 만들어주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발열 구간에 굴뚝 같은 구조를 추가해 열 저항을 낮추고 동작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명됐습니다. 여기서 굴뚝이라는 표현이 어렵지 않게 와닿을 거예요. 뜨거운 열이 안에 갇히면 문제가 되니까 그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도체는 작고 정밀한 구조 안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열이 특정 구간에 몰리면 성능이 흔들릴 수 있고 전력 효율도 나빠질 수 있고 장기 안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5에서 열 관리 구조를 강조한 건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에서 고객사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속도, 전력, 발열, 안정성, 양산 가능성, 공급 일정까지 같이 봅니다. AI 서버 고객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든 빅테크든 클라우드 기업이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고를 때 이 제품이 잠깐 빠릅니다. 이 말만 듣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오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봅니다.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봅니다. 열을 얼마나 내는지 봅니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낮은지 봅니다.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일정이 밀리지 않는지 봅니다. AI 서버는 규모가 큽니다. 한두 개 부품을 테스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천 대, 수만 대 서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HBM처럼 GPU 옆에부터 성능 병목과 직접 연결되는 제품은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5에서 열 관리 기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HBM 경쟁을 보면 시장은 주로 누가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하느냐를 많이
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서갔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강한 위치를 잡았고 삼성전자는 계속 테스트, 수율, 양산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시간이 꽤 길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인데 왜 HBM에서는 이렇게 늦게 평가받는지, 왜 계속 뒤처졌다는 말만 나오는지 이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HBM5 뉴스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지금 세대 HBM에서 누가 앞섰냐만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판을 만들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HBM4, HBM4E에서는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신뢰가 중요했다면 HBM5에서는 속도와 함께 열 관리,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구조가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5에 2나노 공정 기반 베이스 다이를 적용하려는 계획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HBM은 위에 쌓이는 D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래쪽에서 GPU와 연결되는 베이스 다이도 중요합니다. 베이스 다이는 쉽게 말하면 위에 쌓인 메모리와 GPU 같은 로직 반도체 사이를 이어주는 바닥 구조에 가깝습니다. 위에 아무리 좋은 메모리를 올려도 아래에서 데이터를 잘 연결해주지 못하면 전체 성능을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다이를 더 고도화한다는 건 단순히 공정 숫자를 작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빠르게 연결하고 전력 효율을 높이고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에 맞추는 방향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5에서 2나노 베이스 다이를 이야기했다는 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묶어서 차세대 HBM 경쟁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2나노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기술 난도도 높아지고 수율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중요한 건 만들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로 필요한 물량만큼 일정에 맞춰 수익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HBM5도 똑같습니다. 목업 공개는 시작입니다. 기술 방향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샘플 품질이 확인돼야 하고 양산 일정이 잡혀야 하고 수율이 올라와야 하고 공급 물량과 마진이 확인돼야 합니다. 좋은 기술과 실제 돈이 드는 기술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5를 좋게 보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순서를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수율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요.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공장을 쓰는데 팔 수 있는 정상 제품이 더 많으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 층을 쌓아야 하고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고 전력과 발열도 잡아야 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HBM5처럼 더 높은 성능과 열관리 구조가 들어가면 양산 난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5에서 봐야 할 건 기술 발표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실제 양산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현되는지,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수율이 잡히면 기술이 좋아졌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붕어빵으로 비유해 볼게요. 붕어빵 기계가 있고 반죽도 있고 팥도 있고 사람도 똑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100개를 부었을 때 70개만 제대로 나오면 나머지 30개는 팔기 어렵습니다. 재료비는 들어갔고 시간도 썼고 가스비도 썼는데 돈으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100개 중 90개가 제대로 나오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수율입니다.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정상 제품이 많이 나와야 돈이 됩니다. 특히 HBM5처럼 고부가 제품은 수율이 잡혔을 때 실적해주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5의 열관리 기술도 결국 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열을 잘 잡으면 안정성이 올라가고 안정성이 올라가면 고객사 검증에 유리해지고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면 양산 가능성이 커지고 양산이 안정되면 수율과 마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돈으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HBM5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HBM은 이제 단순 메모리 제품이 아닙니다. D램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층을 쌓아야 하고 베이스 다이가 필요하고 GPU와 연결해야 하고 패키징 기술도
중요하고 열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HBM 경쟁은 갈수록 메모리 회사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반도체 설계와 제조, 패키징을 얼마나 잘 묶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합니다. 물론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HBM과 AI 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의 강점으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HBM5는 바로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의 비교도 자연스럽게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이미 강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앞서갔고 HBM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수혜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강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세대 HBM에서 강한 공급망을 잡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HBM4E와 HBM5에서 다음 세대 기술과 통합 솔루션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무조건 이겼다, 졌다로 볼 일이 아닙니다. 현재 공급망을 누가 잡고 있느냐, 다음 세대 기술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수율과 양산 신뢰를 누가 더 잘 보여주느냐,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5 뉴스는 바로 이 다음 세대 경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냥 한국 대표주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AI 서버 투자 사이클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FT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5에서 2나노 베이스 다이, HPB 열관리 기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연결 구조를 보여준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가져갈 몫이 커지는 건가?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길게 갈 수 있나?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업황 회복주가 아니라 AI 서버 핵심 공급자로 다시 평가가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돈은 감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매출과 마진으로 바뀔 가능성을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5 뉴스가 단순한 기술 전시에서 끝나는지 실제 수급과 실적 추정치 변화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순서도 분명합니다. 먼저 HBM5가 어떤 고객사 검증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무겁 붕괴는 기술 방향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샘플,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공급 물량, 수율, 마진입니다.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HBM4E입니다. HBM5가 미래 카드라면 HBM4E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할 현실 카드입니다. HBM4E에서 테스트와 양산 신뢰를 보여주고 HBM5에서 다음 세대 기술 로드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기술만 있고 현재 실적이 약하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실적만 있고 다음 세대 기술이 약해도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또 봐야 할 건 전력과 발열입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질수록 전력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가 부족하면 못 짓습니다. GPU를 더 넣고 싶어도 열을 못 잡으면 못 넣습니다. 서버 성능을 높이고 싶어도 전력 효율이 나쁘면 운영비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빠르냐, 누가 더 안정적으로 빠르냐, 누가 더 오래 성능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HBM5에서 HPB 같은 열 관리 기술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세대 AI 서버는 속도와 열 관리의 균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HBM5는 단순한 차세대 제품이 아니라 AI 서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재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뉴스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HBM5 공개했다, 좋다, 여기서 끝나면 부족합니다. 2나노 적용한다, 대단하다, 여기서도 끝나면 부족합니다. 열관리 기술 나왔다, 이제 됐다, 이렇게 봐도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좋은 기술이 나왔는지, 그 기술이 고객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기술이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양산이 수율과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그 마진이 실적 추정치에 반영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 변화를 실제로 사주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와
자리와 좋은 진입 자리도 다릅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더라도 그 위에서 누가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HBM5 이야기는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BM5가 커질수록 그 주변에 필요한 기술도 같이 커집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기판, 전력 인프라, 냉각 이런 영역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HBM이 더 높게 쌓이고 더 빠르게 작동하고 더 많은 열을 감당해야 한다면 장비와 소재의 난도도 올라갑니다. 패키징과 테스트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지면 전력 인프라와 냉각도 같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대형주로 가는지, 장비와 후공정으로 가는지, 패키징과 테스트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HBM5, HPB, 2나노 베이스 다이, 엔비디아, AI 서버, 전력 효율,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오늘 흐름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 HBM5로 돌아오면요, 이번 뉴스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분명합니다. HBM 경쟁은 이제 속도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 쌓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열이 더 중요해집니다. 열을 못 잡으면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전력 효율이 흔들리고 고객사 안정성 검증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5에서 HPB를 강조한 건 이 흐름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서버 고객사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빠른 HBM이 아니라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HBM입니다. 빠르면서도 전력 효율이 좋은 HBM입니다. 빠르면서도 양산 신뢰가 있는 HBM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다면 HBM5는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재평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느냐? 먼저 HBM4E에서 실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5는 미래 카드지만 HBM4E는 지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카드입니다. 둘째, HBM5에서 HPB 열 관리 기술이 실제 고객사 요구에 얼마나 맞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2나노 베이스 다이가 수율과 안정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삼성전자의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통합 구조가 실제 경쟁력으로 인정받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이 뉴스가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보면 HBM5 뉴스가 단순한 전시 이슈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재평가의 출발점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HBM5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속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봐야 할 건 열 관리입니다. AI 서버는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안정적으로 빠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HPB 같은 열 관리 기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또 HBM5에 2나노 베이스 다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연결해 차세대 HBM 경쟁을 다시 풀어가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진짜 돈이 되려면 샘플, 고객사 테스트, 양산, 수율, 공급 물량, 마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기술 발표 하나에만 흥분하기보다 그 기술이 실제 실적 구조로 바뀌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HBM5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HBM5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에서 다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흐름이 커진다면 한국 반도체 전체, AI 메모리,
밸류체인, 장비,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의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니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 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5 같은 차세대 AI 메모리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게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대형주,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HBM5가 엔비디아 공급망, HBM4E 양산, 수율, 마진,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BM5를 볼 때 속도만 보면 아쉽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속도를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열 관리이고 그 기술이 양산과 수율, 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실제 숫자로 보여준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